선생님들, 감찰이 수사로 전환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수사를 통해서 1,800원의 내역을 확인한 거예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들, 이제 정말 게임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법무부가 서울고검에 지시한 수원지검 감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됐다는 대박 소식입니다. 해당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한 건 다름 아닌 봉지욱 기자로, 봉지욱 기자가 개인 유튜브에서 밝힌 법무부 취재에 따르면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서울고검의 수원지검 감찰이 수사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박인 건 수원지검 연어술파티의 마지막 키였던 편의점 1,800원 결제건마저 서울고검이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북송금 사건 자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 편의점 1,800원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이 편의점 1,800원이란 문제의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특정된 날 중 하나인 2023년 5월 17일 저녁 수원지검 앞 이마트24 편의점에서 결제된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1,800원이 검찰청 술파티의 마지막 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15분 거리의 초밥집으로부터 수원지검에 연어회 등이 배달됐다는 게 드러났고, 둘째,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구치소 접겨놓은 회사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라는 녹취까지 확인되는 등, 다시 말해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연어 반입 사실과 더불어 술 반입 지시까지는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현재로선 그 술이 정말로 수원지검에 들어갔나 증명하기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집요하게 분석한 결과 묘하게도 23년 당시 편의점 소주 한 병 가격과 정확히 일치하는 1,800원, 그것도 수원지검 앞 이마트24에서 결제한 내역이 발견됩니다. 다만 그 1,800원이 소주인지 바나나 우유인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선 그 당시 편의점 포스기를 털어야 가능한지라 매우 강력한 정황 및 심증이 있음에도 1,800원 결제 내역의 실체를 밝히는 건 요원해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서울고검에 수원지검을 상대로 한 감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된 덕에 요원해 보였던 그 1,800원의 실체가 밝혀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해 이 부분은 쌍방울 법과 1,800원 내역을 최초로 밝혀낸 당사자 김종훈 기자의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9월 달에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 조직적인 진술 세미나가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김성태를 비롯한 피의자들에게 초밥이 들어가고 연어덮밥이 들어가고 소주까지 마셨다는 그런 정황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감찰을 시켰죠. 여기까지가 지금 진행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봉 선배가 취재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감찰인데 수사로 전환됐다는 걸 봉 선배가 지금 단독으로 한 거예요. 선생님들, 감찰이 수사로 전환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강제 수사의 선생님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 조사를 통해서 1,800원의 내역을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대요. 그리고 1,800원이 소주인 것도 확인했대요. 그날 소주가 페트병에 담겨서 들어갔대요. 그 이야기는 선생님들 무슨 말이냐? 감찰 지시를 하면서 의혹으로 제기했던 대북 송금 사건의 그 술파티 의혹, 진술 세미나를 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서 술파티와 각종 편의 제공들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박상용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박상용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많이 비판하긴 했지만서도 이번만큼은 칭찬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정성호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어마어마한 회방을 놓았을 것이 뻔한데도 감찰을 밀고 나간 것은 이러나 저러나 박수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운도 실력이라고, 이는 뜻밖의 우연까지 겹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수원지검 감찰을 서울고검이 맡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법무부는 여전히 자체 감찰관이 없어 애초 수원지검 감찰을 대검에 맡기려 했지만 대검 역시 업무가 많아 밀리고 밀려 서울고검이 맡게 된 바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번 감찰을 담당한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서울고검의 정용환 감찰부장이 윤석열 정권에서 좌천을 당한 인물들이란 건데, 구자현 서울고검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다
윤석열 정권 이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당하고 정용환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한 탓인지 역시 윤 정권 이후 지방 한직을 전전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검찰이란 집단이나 검사 자체를 믿지 않지만 어쨌든 여전히 친윤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검에 비해 서울고검은 친윤 잔당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겁니다. 고로 법무부나 정성호 장관으로선 소 뒷걸음질 치다 감찰을 가장 혹독하게 할 만한 동기를 가진 이른바 저승사자들에게 감찰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운도 실력이라고 한 것인데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지 기존 교도관들의 증언 정도였던 법무부의 최초 수원구치소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서울고검이 기습적으로 그리고 조용하게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김종훈 기자가 쌍방울 법카 1,800원이 소주 구입 내역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했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굳이 압수수색이란 키워드를 말한 걸 보면 이미 서울고검이 수원지검 주변을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턴 것이 아닌가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연어 술파티랄지 수원지검 술 반입에 대해 이악 물고 부정했던 박상용 검사는 매우 높은 확률로 빵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죄는 오히려 싼 티켓일 거고 조작 수사를 통해 특정인에게 국가적 폭력을 가하려 한 게 유죄로 드러나면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무고죄 등이 모두 병합돼 형량이 감히 예측조차 안 됩니다. 또한 박상용 검사를 엄벌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억울한 이화영 전 부지사 및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번 소식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가뜩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엮인 공소장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버린지라 이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어 재판이 재개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법무부 및 서울고검의 감찰, 아니 강제 수사로 대북 송금의 진실이 거진 밝혀지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아직 법무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니므로 끝까지 방심해선 안 되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검찰 최악의 조작 사건이라 보는 대북 송금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여러분께 공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